분양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분양가 이하로는 집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 하한선을 분양가로 잡아놓고 그보다는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분양받으면 손해 아니다. 두 번째는 많이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자, 집값 계속 떨어졌어요. 올해 초부터 1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올해는 거의 내내 올해 초부터 계속 떨어졌죠. 상승 멈추고 노도광 이런 데 떨어지고 강남도 꺾이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럼 와중에 또 뭐라 그래요? 똘똘한 채는 오른다. 이런 프레임 많이 잡았었죠. 똘똘한 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말이다. 저들이 프레임 잡을 때 쓰는 말들이 대표적으로 벼락거지. 지금 와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벼락거지라고 놀린 놈들이 진짜 벼락거지 되게 생겼죠. 왜? 예전에 벼락거지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예요? 현금 채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무리한 투자를 안 하면 거지 될 일은 없다. 다만 라이트하우스가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잡는데 저희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 상황이 투자하기 굉장히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부자들도 현금 비중을 굉장히 늘렸고 이거는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방송할 때부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중 줄이고 현금 비중 늘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년쯤에 주식 많이 떨어졌을 때나 주식 고수준이나 그때 주식 비중 늘려가지고 이득 본 거고 그때 주식 70% 오르는 동안 초보들은 다 잃었죠. 리딩방 해가지고 이런 데서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로 광기의 시장이었다. 닷컴 버블처럼.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야 될 때냐 안 사야 될 때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투자 같은 경우는 손절하거나 입절하거나 하면 되는데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요 팔고 나서 내가 어디 가야 돼요. 그것까지 계산하면 황금성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십 년치 연봉을 넣고 내가 잃어도 되는 투자금이 아니라 내 거주를 위해서 쓴 돈이기 때문에 손해보면 엄청나게 피보죠. 그러니까 실거주들은 절대 사지 말아라. 오히려 프레임을 반대로 잡고 있는 인간들이 문제였던 거지. 투자해도 되는 사람들이 손실도 생각하면서 이익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실거주하는 사람들은요 비싸게 들어가면 무조건 손해예요. 근데 10년 뒤에 오를 거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집 사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 다음에 똘똘한 채 뭐예요? 똘똘하니 뭐예요? 스마트죠. 똘똘한 사람 같으면요 막 되게 잘 나가고 막 부자고 최고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뭐예요? 지혜롭고 현명하다. 그러면요 똘똘한 한 채 대신에 똘똘한 소비라는 말을 써볼까요? 똑같이 똘똘한 한 채도 집을 사는 거죠. 소비도 똑같이 뭔가를 사는 거죠. 똘똘한 소비라고 하면은 합리적인 소비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 앞 편의점에서는 1,000원에 파는데 조금 더 가서 마트에는 800원에 판다. 그러면 1,000원에 살 거 800원에 사는 걸 똘똘한 소비라고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다수가 1,000원인데 뭐 애비양이 10,000원이에요. 요거 대신에 요거 사는 것이 굉장히 똘똘한 소비다 라고 말하지는 않죠. 근데 왜 똘똘한 한 채에서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냐. 오히려 이런 것들이 거품이 제일 많이 꼈는데 그래서요 다른 거 같으면요 5억 주고 살 거 9억 주고 사게 생겼는데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는요 10억 주고 살 거 40억 주고 사게 생겼다. 그러면 이쪽이 훨씬 더 거품이 많이 꼈는데 요걸 사는 게 똘똘한 행동이라고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똘똘한이 아니라 낄낄한 한 채라고. 지금도 보면 어때요? 상위 50대 아파트값 요거 KB에 가시면은 선도 50 아파트라고 있어요. 선도 50 아파트는요 집값이 제일 비싼 50개의 아파트가 아니다. 뭐 그러면 한남 더일 뭐 이런 거 들어갔겠는데 그런 거 안 들어가고 뭐예요? 단지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전국에서 탑 50 뽑은 거다. 그러니까 세대수 많으면 유리하죠. 헬리오시티 같은 데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잠실 뭐 엘리트 이런 데들도 다 2, 3천 세대씩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들어가죠. 이런 데들이 어때요? 지금 떨어지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 강남은 똘똘한 채죠? 그들이 말한 근데 배신 때렸죠. 반년 만에 8억 주. 금융위기 뒤 최대 하락. 급락 대열 함유. 똘똘한 채가 아니었다. 똘똘한 채가 아니라는 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똘똘한 채 프레임 잡을 때마다 비싸게 팔아먹고 그때는 수도권으로 빠졌죠. 근데 수도권에 이제 그래서 풍선 효과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벌어 쳐드셨죠. 그런데 이제는 똘똘한 채 팔아먹고서 수도권으로 어디 가서 사지도 않는다. 미쳤어요 지금 사게. 부장식은 똑같다. 뭐라 그래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고 있죠. 다 무너지고 있다 지금. 수도권에도 마이너스 P가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서 마피, 무피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분양권이 최초 분양 가격보다 5천 낮은 14억 2260. 미친 가격이죠. 저희 2019년에 방송했을 때 송파에서 84 기준 7억대 아파트도 분양을 했는데 6호짜리가 지금 14억 하고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방화, 신방화요. 여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부안은 저쪽 인천 끝이죠. 재물포 그 옆에. 저런 데까지 투기가 다 들어갔으니 무조건 돈 벌 줄 알고 들어갔겠죠. 서울도 마찬가지죠. 아까 뭐 송파 이야기 나왔죠? 근데 다른 매물들. 자,
사업 자금이 급해서 낮은 가격에 내놨다. 그런데 다른 매물들도 웃돈이 많이 빠졌다. 앞으로 점점 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매물이 나왔는데 이런 거 지금 똘똘한 채 재빨리 거래돼야 되죠. 똘똘한 채니까. 근데 저기까지 내려도 사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락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자꾸 분양받으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안 가리고 다 깔 거예요. 왜 분양받으라고 해요? 저 두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분은 저희보다 오래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분은 저희보다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거의 뭐 작년 재작년 이야기했던 분 아니에요? 근데 분양을 받으라는 건 뭔 소리냐? 적어도 2019년 2020년 한 분은 아예 거의 뭐 18년 17년 이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하락을 이야기를 했으면은 지금 분양가에 절대 분양받으라고 못하지. 20년에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분양은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하락은 하지만 분양은 받아라. 그러니까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분양은 받아라.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분양가를 보면서 이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하락 이야기한 거는 그러면은 그냥 헛소리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락팔이지. 보면 어때요? 지금도 막 분양가보다 밑으로 떨어질 일 있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억 후반에 분양 받았는데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고 한다. 건축비만 2.7억인데 어떻게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냐? 어떻게 떨어지겠냐? 잘. 4억 후반에 분양하는데 건축비가 2.7억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요. 4억 후반이면요 5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보통 절반 이상이 택집이에요. 건축비 재료비 비중이 20에서 30% 비중이고 여기서 인건비 더해봤자 2.7억 절대 못 나온다. 원가 깠어요 저기서? 분양가 아래로 안 떨어지겠죠? 프리미엄도 1억 가까이 붙었는데 위기로 분양가 아래까지 떨어진 적 있냐? 분양가가 8억이고 뭐 해서 뭐라 그래요? 2020년 이전에 사신 분들은 아직 손해보신 분 없고 떨어져도 아직 이득이다. 분양가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자, 이것도 KB랑 주택정보 포털 그래가지고 분양가랑 과거 집값 비교해볼까요? 매매가랑 분양가예요. 자, 분양가가 한 600 정도였어요. 갑자기 2022년에는 1000을 넘어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매매가는 쭉쭉 올리고 갭이 이만큼 생겼어요. 물가 상승대로 하면 여기서 한 15% 올라야 되죠. 15% 오르면 얼마예요? 600 곱하기 115. 그러면은 800도 안 되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분양가 자체에도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분양가가 떨어져서 나온 이유는 뭐예요? 여기 지금 이제 하급지 쪽에 분양이 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상급지 같은 데 가면 분양가 더 높게 받고 있죠. 평당 뭐 5천, 6천 막 억 하는 데도 있는데 분양가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꼈어요. 과거랑 비교했을 때 분양가 거품이 엄청나게 꼈다는 게 보이죠. 전국은 다를 것 같아요?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어때요? 분양가 서울 물론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 건 굴하죠. 분양 현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심하고. 자, 그래서 물가 15% 오를 때 요 떨어진 하급지로 보더라도 35%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요 시기 고점 상급지 많이 분양될 때 이때 시기만 하더라도 82%다. 물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만큼 거품이 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거품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어보신 분들 아마 지금 40대 중후반부터는 웬만하면 다 겪어보셨을 거다. 30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무리 30대 후반이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거의 뭐 그때 졸업하고 막 그랬으니까 30대들은 거의 못 겪어봤고 40대 한 중후반 넘어가서 있으신 분들은 그때 경험해보셨을 거다. 강남에도 분양가보다 떨어지는데 한참 많이 나왔다. 이분양 난 거 강남에도 한참 많이 나왔고 엄청 많았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안다. 근데 2030들은 모르죠.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공부할 생각을 안 하니까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 아직도 저딴 소리 하고 있다. 저기 여기저기 댓글 달면서. 근데 왜 저런 댓글을 달까요? 불안하거든.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안 떨어질 거라고 굳은 신앙을 가지고 있죠? 늘 그랬어요. 집값 상승기에는요. 분양가에 거품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한 이때쯤 분양 받았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이때쯤 분양 받은 사람들 다 망한 거다. 비정상적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2015년 기준으로 봐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집값 올리고 집값 올렸으니까 이에 맞춰서 분양가 올리고 집값 올리고 분양가 올리고 집값 올리고 분양가 올리고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분양가에 거품이 엄청나게 꼈어요. 과거 집값보다 지금 분양가가 훨씬 비싸죠. 불과 한 3년 전만 가볼까요? 3년 전 집값보다 지금 분양가가 비싼 곳도 많죠. 3년 만에 분양가가 거품이 그렇게 꼈는데 어떻게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냐. 그나마 분상제 지역들이 조금 나은 거지. 그것도 분상제 자체도요 문제가 많죠. 저기 뭐죠? 덕은지구 같은 경우 분상제로 했어요 안 했어요? 과천보다 더 비싸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원가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원가 까라 그러는 거예요. 원가 까라 그러면 뭐 품질 면에서 차이가 나고 영업 비밀이 유출되고 품질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왜 원가를 공개하면 안 되죠? 공공은 400만 원 주고 짓는데 우리는 평당 건설비가 1000만 원이다.
왜? 품질이 좋은 거니까. 공공에서는 여기 세멘 쓰는데 우리는 특수 엄청나게 짱 좋은 굿 세멘 쓰고 있고, 여기서는 철근 콘크리트 쓰는데 우리는 엄청 튼튼하고 짱짱하고 절대 붕괴 사고 없는 콘크리트 쓰고 있고, 여기는 그냥 내장재 쓰고 있는데 여기는 층간소음 절대 없는 내장재를 쓰고 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책정됐다. 그러니까 원가 이렇게 깠으니까 너네는 비싸게 주고 분양을 받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자신 있는 사람들은 원가를 깐다. 그래서 저희 뭐라 그래요? 라이트하우스 무주택자 파리해가지고 돈 벌어먹는다 하고 있을 때 이야기 하잖아요. 유튜브 수익 해봤자 얼마 되도 않는다. 지금 자료 준비하고 영상 편집하고 이거 혼자서 다 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도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나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가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한참 사람들을 모을 수 있으면요, 집값 상승기가 오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사람들 많이 끌어모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빌라가 뜰 때다, 빌라 사세요. 그러면 한 큰 놈들 와서 10채씩 사고 그랬겠죠. 한 달에 10채만 팔아봐요. 2억이요 2억. 원가 까고 이야기 하잖아요. 원가 못 가죠. 결론 뭐예요?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었냐? 두 번째는요, 지금 봤을 때 합리적인 분양가냐? 미분양 날 정도로 분양가 더럽게 비싼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성적으로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 당연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죠. 맹신이죠. 자기 합리화죠. 희망 고문이죠. 그걸 뿐이다. 이 부분 보시면은 지금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는 건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